이 희곡의 작가인 아이스킬로스는 제가 위에서 언급한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무려 13번이나 한 대단한 작가예요. 이 아이스킬로스는 테스피스가 처음 등장시킨 배우의 수를 최초로 2명으로 늘림으로 배우들끼리의 그런 대화체의 대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이 코러스가 극적 긴장과 또 극적 행위의 전개에 이렇게 기여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이스킬로스의 대표작은 오레스테스 3부작이라고 하는 3개의 희곡인데요. 아가멤논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가멤논은 서막, 등장가, 5개의 삽화, 그리고 종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그리스 비극의 형식이기도 한데요. 고대 그리스 고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에 따르면 그리스 비극의 형식은 들머리, 즉 프롤로그와 삽화, 즉 에피소드, 그리고 합창, 이 합창은 등장 합창과 마당 합창입니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아가멤논의 그 형식이 이를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들머리는 합창단이 등장하기 전에 배우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멤논의 서막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의 배경은 아르고스 왕궁입니다. 아르고스의 파수병이 등장해서 극이 펼쳐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해줍니다. 때는 밤이고 아르고스 왕궁 지붕 위에 누워있는 파수병은 오래 지속된 전쟁으로 인한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사를 통해서 아트레우스의 2 아들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가 트로이와 오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랜 전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들이 출정한 후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렇게 바라던 승전의 소식을 알리는 봉화가 피어오름을 발견하고 이를 알리면서 파수병은 퇴장합니다. 그리고 코러스들이 등장해서 전쟁의 원인과 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길함을 노래하면서 서막이 마무리됩니다.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배역들과 코러스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뒤로 갈수록 그 전말이 세세하게 밝혀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가가 시작됩니다. 이 등장가는 코러스가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오케스트라의 자리를 잡고 부르는 노래이며 송가라는 것과 답송이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가와 답송의 내용을 통해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는 이 메넬라우스의 복수 때문에 트로이 원정에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넬라우스의 부인인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사랑에 빠져서 그를 따라 트로이로 도망을 간 것이 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으나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를 사서 그들의 군대가 바다 위에서 꼼짝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가멤논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를 잠재울 방법이 자신의 순결한 첫째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는 것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막 극심한 고뇌와 괴로움을 겪지만 결국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고 행했고 앞으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코러스들이 노래하면서 등장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들이 나와서 극을 진행해가는 부분인 삽화, 즉 에피소드 부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삽화는 왕비인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코러스장의 대화, 그리고 이 코러스들의 합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대사를 통해서 아직 아가멤논과 그의 군대가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아르고스가 트로이를 지난 새벽 점령한 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 소식은 봉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병사들이 돌아오는 길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녀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자와 패배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표현합니다. 그녀의 긴 대사 후 아르고스의 노인들로 이루어진 코러스들은 합창으로 아르고스의 환대를 배반하고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와 도망친 파리스가 이 복수의 화를 맞도록 해준 제우스에 대한 찬가를 부르고 동시에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파가 이어집니다. 막 상륙한 아가멤논의 군대에서 선발대로 보내진 전령이 등장해서 무려 1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 아르고스의 승리로 막을 내렸으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 아가멤논의 귀환을 알립니다. 이후 전령과 코러스장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코러스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이 전령은 전쟁터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리고 그 군대가 겪었던 괴로움과 현재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승리의 기쁨과 칭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후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등장해서 그녀의 남편인 아가멤논의 귀환을 자신이 무척 기뻐하고 있고 이 성대한 잔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전령에게 그가 가능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도록 권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곤 그녀가 오랜 기간 남편을 배신하지 않았고 정절을 지켰다는 것을 스스로 부각시키면서 퇴장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 뒤에 나와요. 이건 굉장한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다시 코러스장과 전령의 대화를 통해 강풍과 태풍에 의해 메넬라우스의 배가 난파되어서 그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코러스들의 합창이 이어지는데요. 그들은 파리스와 헬레네를 비난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신들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고 더불어서 폭력이 낳는 폭력에 대해 그리고 선과 정의, 고결함을 갈망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두 번째 사파가 마무리됩니다. 드디어 아가멤논이 전차를 타고 많은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귀환합니다. 트로이에서 노예를 삼기 위해서 데려온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와 함께였죠. 이 세 번째 사파는 코러스장, 아가멤논,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독백 및 대화로 구성되고 이 마지막에는 코러스들의 합창으로 마무리됩니다. 코러스장이 아가멤논에게 그간의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되는 전쟁길에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쳐가면서까지 나서겠다고 한 이 아가멤논의 결정에 대해서 백성들이 비판적인 마음으로 바라봤으며 그가 출정한 후 아르고스에 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승리하여 귀환한 왕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이 아가멤논은 신들이 승리를 줬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승리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코러스장이 이야기한 도시의 혼란에 대해서는 여독을 푼 후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때 왕비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자줏빛 융단을 든 하녀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녀는 그동안 아가멤논에 대한 거짓 소식들 때문에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막 눈물샘이 마를 정도로 슬퍼하며 그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를 칭송하고 또 칭송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자줏빛 융단을 밟고 궁전으로 들어가길 권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오만함과 앞선 행동으로 신들의 노여움을 경험했던 아가멤논은 자신을 우쭐거리게 하고 신들에게나 어울리는 화려한 의식을 행하려는 왕비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클리타임네스트라도 만만치 않죠. 결국 몇 번의 신랑이 끝에 그녀의 말대로 아가멤논은 자줏빛 융단을 밟고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려온 카산드라를 정중하게 대하라는 말을 남기죠. 아가멤논이 궁전으로 들어간 후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제우스 신에게 자신의 기도에 답해달라는 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아가멤논이 들어간 궁전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이후 코러스들은 아가멤논이 승리하여 귀환했음에도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불길함이 여전히 자신들과 이 아르고스를 떠돌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신의 경고를 부르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경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 번째 사파가 마무리됩니다. 네 번째 사파는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카산드라 그리고 코러스의 대화로 이루어지는데요. 주요 내용은 카산드라와 코러스의 대화 내용입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카산드라를 아가멤논의 명령대로 궁전으로 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카산드라는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말대로 하지 않고 전차에서 내리지 않죠. 계속 정중히 권고했으나 듣지 않는 카산드라에게 화가 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이내 혼자 궁으로 들어가 버리고 카산드라와 코러스의 서정적 형식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딸이자 신 아폴론의 사랑을 받아서 예언의 능력을 얻게 된 여자인데요. 코러스와 나누는 이 대화 중에
그녀는 노예로 잡혀온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아가멤논의 집안이 신들의 미움을 산 가문이며 수많은 죽음으로 가득 찬 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정확히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가멤논과 자신이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녀의 예언은 마지막 사파인 5번째 사파에도 이어집니다. 펠롭스와 아트레우스 그리고 아가멤논으로 이어진 이 집안은 오만함과 탐욕으로 신들을 시험하거나 고륙상쟁, 근친상간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등의 어리석고 악한 행동으로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왔음을, 그래서 이 복수로 인한 복수, 폭력에 의한 폭력의 비극이 끊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아가멤논도 이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곧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인 아이기스토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자신도 죽을 거라면서 닥쳐온 자신의 죽음 앞에 이 두려움과 고통스러움으로 몸부림치지만 이내 자신의 운명 앞으로 나아가듯이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궁전 안에서 아가멤논을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소리가 들리고 카산드라의 예언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르고스의 원로들로 표현된 이 코러스들은 왕의 비명소리에 막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사이 궁전 문이 열리면서 아가멤논과 카산드라의 피로 범벅이 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발치엔 아가멤논과 카산드라의 시신이 놓여있고요.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자신이 3번의 일격을 아가멤논에게 가했고 그는 죽음을 맞았다고, 그리고 자신은 드디어 이루고자 했던 일을 이뤘다고 의기양양하게 기쁨을 표현합니다. 코러스들은 그런 그녀가 추방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계속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강풍을 잠재우려 아무런 죄도 없던 자신의 딸인 이피게니아를 죽여서 제물로 바친 아가멤논은 추방하지 않았으면서 왜 자신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며 아가멤논의 죽음은 정의의 여신과 복수의 신과 파괴의 신이 자신의 딸의 원수를 갚게 해준 것이라면서 그는 응분의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분명 아가멤논과 한 침대를 썼을 카산드라도 대가를 치른 것이라면서 자신의 행동은 적절한 복수였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코러스들은 펠롭스의 때에서부터 신들의 노여움을 산 아가멤논의 집안에는 이 노여움으로 가문을 짓누르며 배회하는 커다란 악령이 있다고 노래하면서 아가멤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종막은 현대극의 대단원에 해당됩니다. 이 종막에서 드디어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정부이자 아가멤논을 죽인 공범 아이기스토스가 등장합니다. 아이기스토스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그는 친절히 자신의 족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가멤논 사이에 어떤 악연이 있는지, 그들의 가족 사이에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아가멤논의 아버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트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기스토스는 이 아트레우스의 동생 티에스테스의 3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과는 사촌지간이죠. 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티에스테스의 2 자식들, 그러니까 아이기스토스한테는 형들이죠. 그들을 몰래 죽여서 그들의 인육을 티에스테스에게 먹이려고 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 때문에 이 집안의 재앙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기스토스의 입장이긴 하고 사실 그 전부터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 사이에는 잔혹한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티에스테스가 아트레우스의 왕좌를 뺏으려고 형수인 이 아트레우스의 아내를 유혹하려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고, 이후에 자신이 아들로 키우던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이 아트레우스에게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그 아들은 친아버지인 아트레우스의 손에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트레우스는 그가 죽인 사람이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티에스테스에게 굉장히 잔인한 복수를 한 거죠. 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 일과
아기였던 자신까지 추방했던 것을 얘기하며 자신이 아가멤논을 죽인 것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정의의 여신이 자신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복수하게 했다고 말이죠. 코러스들은 아이기스토스를 비난하지만 아이기스토스는 계속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들은 심하게 대립하면서 결투하려 하지만 그때 나타난 클리타임네스라가 더 이상의 유혈은 없어야 한다고 제재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육탄전은 일어나지 않지만 서로 심하게 대립하고 코러스장은 아이기스토스와 클리타임네스라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극은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 이 아가멤눈은 이 극에 드러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들을 잘 모르면 도대체 무슨 말이고 뭐 누가 누구라는 건지 대본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한다고는 했는데 한눈에 보이게 딱 정리가 안 되니까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준비했습니다. 아가멤논과 그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그리고 그 윗세대 사람들 간의 관계도 지금 정리해 볼게요. 이 아가멤논의 집안에 흐르는 이 저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아가멤논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한번 볼게요. 이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탄탈로스는 되게 오만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들을 시험하고자 이 자신의 아들인 펠롭스를 죽여서 막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신들 식탁에 올려요. 신들이 이걸 아나 모르나 알아보기 위해서였대요. 신들은 이거를 대번에 알고 펠롭스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 펠롭스는 히포다메이아라는 여자에게 반해서 이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히포다메이아의 아버지는 사위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탁 때문에 이 펠롭스를 탐탁치 않아 한대요. 그래서 펠롭스는 이 아버지와 뭐 전차 경기를 하자 해서 이기는 사람의 뜻대로 하자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그때 이 전차 경기에서 펠롭스가 이 히포다미아의 아버지를 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죽여버렸다고 해요. 뭐 이런 역사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고 해요. 이제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인데요. 저기 보이는 이 크리스포스가 이 펠롭스가 굉장히 총애하는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 형제는 이 크리스포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케네로 함께 도망쳐요. 이 미케네에서 살다가 이 미케네의 왕이 죽자 형인 아트레우스가 미케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티에스테스가 이 왕좌를 노려서 이 형수인 아에로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걸 들켜요, 아트레우스한테. 그래서 티에스테스가 이렇게 추방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 티에스테스가 복수를 하려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는데요. 그 아들한테 아트레우스한테 가서 이제 아트레우스를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실패해요. 아트레우스가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근데 아트레우스가 후에 이 사람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티에스테스한테 복수하고자 이 티에스테스와 이 티에스테스의 두 아들을 화해를 하자고 이제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두 아들을 몰래 죽여버리고 그 죽인 아들들로 또 요리를 해. 요리를 해서 티에스테스한테 먹게 합니다. 티에스테스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멘탈이 나가요. 거의 폐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 형제들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비극적인 역사죠. 근데 이제 이 티에스테스가 펠로피아라는 딸이 있는데요. 이 티에스테스는 신탁 때문에 이 딸을요 겁탈합니다. 정말 최악이죠. 근데 이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겁탈해요. 펠로피아는 아들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이기스토스입니다. 그리고 이 펠로피아는 후에 이제 자신을 겁탈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는 걸 알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요. 이 아이기스토스는 티에스테스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아트레우스에 의해서 이 티에스테스를 죽이라고 이제 명을 받고 티에스테스에게로 가는데 이제 나중에 죽이러 가서 이 둘이 서로 부자지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이기스토스가 아트레우스에게 복수하고자 아트레우스를 죽여요. 그리고 이제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트레우스에게는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 이 아들들이 있고요. 이 두 사람은 당연히 형제겠죠. 메넬라오스는 헬레네라는 아주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랑 이 정분이 나요. 그래서 이 둘이 트로이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가멤논의 배경이 되는 그런 트로이 전쟁의 서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가멤논에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가 이 헬레네를 데리고 도망간 이 파리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전쟁에 나서는 거고요. 그 전쟁길에 나서자마자 이 아이기스토스와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불륜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돌아오자마자 이 아이기스토스랑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작당을 해서 이 아가멤논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에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기 전 이 신탁 때문에 자신의 딸인 이피게니아를 죽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고요. 이 탄탈로스, 펠롭스, 아트레우스, 티에테스 이 모든 조상들이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들을 이제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신들의 노여움을 샀다. 그래서 이 집안이 저주받은 집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가멤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가멤논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복수가 낳는 복수, 폭력이 낳는 폭력,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리고 또 어디까지가 정의일까? 누가 심판하는 것이 옳은 걸까? 이런 등등의 생각이요. 아마 작가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스킬로스는 그 페르시아 전쟁을 겪은 세대이고 자신이 직접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이 분명히 반영됐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누가 희생되며 과연 무엇이 정의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가멤논은 제목이 남자 이름이긴 하지만 남자 독백 못지않게 여자 독백도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희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좋은 날씨 만끽하시면서 또 연습도 희곡 읽기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